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가 어제 지역 국립대와 대학병원,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익제보교사를 해임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광주 명진고재단 도연학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학생에게까지 소송을 제기한 학교 측에 대해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 교육청 국감은 명진고 해임 교사의 실물 크기 사진판으로 시작됐습니다. 재단 관계자가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뒤 교단을 잃은 선생님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며 학생들이 만든 등신대입니다. 아이들의 졸업 앨범을 찍는 날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졸업식에는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교비를 유용하고 스쿨미투 교사를 복직시키는 등 각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연학원에 대한 지적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뒤 자리에서 물러난 전 이사장은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손해가 보지 않는 한 그래 그 의견 서로 맞춰서 따라가자. 학교도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갔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행정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학생들까지 고소한 재단 측의 대응에는 호통도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고발합니까? 그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또 도연학원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교원 소청 심사 등 행정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지난 8월 KBS가 연속 보도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 측의 성폭력 사건 대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가 해고를 당한 여성연구원은 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남대 산학협력단 회식에서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한 연구원은 해고를 당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선 학생 간 성폭력 의혹이 불거졌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남대는 피해자와 연대인들에게 사과하라. 전남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대학 측의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규탄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전남대 인권센터의 성폭력 사건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간 공간 분리가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을 지켜야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게 전남대 인권센터인데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데 보호는 그냥 앞장서고 있고. 특히 성폭력 피해 신고자의 해고와 관련해 인권센터 규정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전남대 측은 향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전남대 인권센터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추석 연휴 화순에서 발생한 고교생들의 뺑소니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고 차량에 탔던 학생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던 입장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폭넓게 해석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 무면허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고교생들의 뺑소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를 구속하고 브로커를 통해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카쉐어링 차를 빌려온 동승자 1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동승자 3명은 차량에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조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입건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처벌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사고 났을 때 그러면 같이 보면 이걸 어떻게 해보자, 처리를 하자 하고 사람을 먼저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똑같이 도망가 버렸죠, 같이. 그런데 경찰이 뒤늦게 입장을 바꿔 동승자 3명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방조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혐의를 적용한 건데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운전자인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할 정도로 이렇게 부인했었는데
일부 시인한 부분도 있고 또 단순히 동승했다는 부분만 가지고도 무매로 방조 부분은 충분히 입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한편 경찰은 브로커를 통해 카쉐어링으로 차를 빌려오면서 운전한 고교생 외에도 또 다른 한 명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군공항 이전이라는 전제가 깨진다면 광주 민간공항 이전 협약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광주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광주시 의회 김익주 의원은 어제 열린 시정질문에서 전라남도가 군공항 이전 협력이라는 반대급부에 응하지 않아서 조건부 계약인 민간공항 이전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섭 시장은 공항 이전 문제로 인해서 광주와 전남 간의 상생관계가 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라남도와 이를 해결하는 데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섭 광주시장은 어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1대1로 돌볼 수 있는 종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해 낮 시간 활동 지원을 도울 계획입니다. 또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휴일과 휴일 돌봄 서비스도 다음 달부터 시범 서비스를 거쳐 내년부터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광산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 SWA 오케스트라가 신창동 곳곳에서 깜짝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신창동 주요 거점을 차량으로 옮겨다니며 이동식 공연을 가진 데 이어 신창동 생태휴양공원에서도 별도 공연을 가졌습니다. 순천시가 외지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 지역 거주 우선 공급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청약할 때 순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물 1470호 월인석보를 비롯해 영광군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250여 점의 문화재가 국립나주박물관에 내년 1월까지 전시됩니다. 영광군과 나주박물관이 함께 연 특별전에서는 고대 영광의 문화를 상징하는 세모니 청동기와 월인석보 등 불교 문화재, 안중식이 그린 영광 풍경도 등 영광군의 문화재와 역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고흥군이 경기도 안산시와 교류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6월 농협의 사업 교류로 우호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두 지자체는 행정 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다양한 민간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황 전 의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상당수의 금품 제공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자원봉사자 금품 제공 등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33차례에 걸쳐 선거구 주민들에게 7,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해 매수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달 황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심각해진 인구 감소 대책으로 내년부터 결혼 축하금과 다둥이 육아용품비 지원 등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만 45살 이하 청년 부부의 결혼 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셋 이상의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난임 부부 시술비도 연 2회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생아 양육비도 기존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흥군이 대한체육회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장흥군은 어제 체육계 인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군 부산면에서 체육인재개발원 비전 선포식을 갖고 내년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체육인재개발원은 오는 2024년까지 국비 370억 원을 들여 건립하고 체육인들의 교육 연수와 동학의 전지훈련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나주시가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할 수 있는 5개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를 주도할 대규모 민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어제 출범한 나주시 민간공동위원회는 5대 선도 사업의 과제별 전문가와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50여 명이 참여했고
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협치와 실질적 업무도 맡게 됩니다. 호남의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나주시가 선정한 5대 선도 사업은 영산강 생태복원과 금성산 도립공원 승격, 광주에서 나주 간 광역도시철도망 구축 등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정 지원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광주국세청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늘린 반면 10억 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조사 건수는 줄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광주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이 매우 높다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세무조사가 아닌 세정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은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무조사 건수를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의 취업자는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가, 전남은 농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올 상반기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의 취업자는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가 6만 1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과 주점업, 소매업과 보건업 종사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은 농업 분야 취업자가 1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행정 취업 분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은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에 전남 남서해안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저녁 무렵이면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다가 밤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새벽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래 내리지는 않지만 퇴근길 무렵과 겹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 안전에 더욱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 새벽까지 전남 남해안 지역에 10에서 30,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10mm입니다. 현재는 구름이 다소 끼어 있고요. 안개가 짙습니다. 낮부터는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18도가 예상됩니다. 순천과 고흥의 현재 기온 어제보다 6도가량 높고요.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장흥의 낮 최고 기온 19도, 진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비가 모두 그친 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요. 모레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